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 오늘 예. 비가 아주 많이 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K 아트 이제 그랑프리 되신 분들을 초대해서 차례대로 김서윤 작가 K 아트 미술상 받으셨네요. 예. 그다음에 조성일 작가 선생님 그 오마주상에 후한미로상. 뭔가 특별상 부분에. 그러네. 먼저 좀 작가분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김서윤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K아트 프라이즈에서 K아트 미술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주로 이제 옐로우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갔던 예전 작품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도 추상성이 있고 또 감성적 부분에 또 어떤 감각적 어떤 내용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을 비구상적 작품, 또 추상성이 있는 비구상적 작품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조성일 선생님은 호안미로 오마주상을 받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상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수상이 나갔던 부분은 지금 유럽 영화들과 함께하는 K아트 프라이즈 2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품하시고 유럽 영화들과 함께 전시가 진행됐었던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수. 자, 저기 인터뷰 순서를 이제 김세윤 화백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성현 선생님 이런 순서로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K 아트 미술상 수상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김세윤 화백님 인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제가 여지껏 방송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희 집 같고 정이 들읍니다. 미술관이 지금. 그래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오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한 미로상 꼭 오마주상을 붙여주시고요. 자, 조성일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브레인 아트 작가 치산 조성일입니다. 이렇게 국제미술관에서 이게 주최하는 이렇게 큰 대회에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초대를 받았지만은 참 의미가 있는 이런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신의 한 수라고도 이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그 상의 성격 또 우리 K 아트 프라이즈에 가지고 있는 담론을 좀 잠깐 소개 부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대담 중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창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좀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유심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은 창의적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가들이라 그러면은 관찰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작가적인 관찰 또 작가적인 사고 작가적인 표현 그래서 자기만의 새로운 예술적 감각으로 사고하고 또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K아트 프라이즈도 이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의 일환으로 수상 영역 부분 그러니까 작품을 구분하는 부분에서도 새롭게 그 영역 부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거지만은 작가들이 작은 거 하나에서 좀 큰 영향을 받아서 다른 작품 창작 활동하는데도 좀 크리에이티브적인 좀 창의적인 어떤 마인드로 작업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 K아트 프라이즈도 영역 부분을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요건 매번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 중요한 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트에 우리가 이제 담론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이제 융합 구도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네, 말씀드리고 이제 작품 소개로 들어갈까요? 네, 우리 그 K 아트 미술상을 받으신 김서윤 작가 선생님의 작품은 바람결 소파, 소팝나무 같아요. 한번 촬영했습니다. 자, 아니 얼굴 비추니까 이쪽으로 얼굴이 안 나와요. 여기서. 자, 우리 작가 선생님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예, 올릴까요? 예, 이렇게 올려주세요. 앞쯤에 네. 예, 제가 이 작품은 두 번째 이제 시리즈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했을 때는 배경 바탕을 차분한 그린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주고 좀 약간 볼 때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조팝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렌지색을 사용하면서 좀 약간 팍팍 튀면서 좀 뭐랄까 발랄한 분위기에서 생동감을 좀 주고자 오렌지색을 사용하였고 좀 우울했던 마음이나 안 좋았던 감정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오렌지색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오렌지 계열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 조팝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좀 중간 매체를 사용을 했어요. 중간 매체를 사용하면서 배경을 바람에 흩날리는 조팝과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죠. 예. 이 관장님 어떻습니까? 마테리얼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입체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네, 아까 그 영상 그렇죠. 화면에서 예, 저는 디테일한 화면을 아까 위원장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붓터치라든가 또는 그 밑에 매제에 마티에르 같은 질감들이 잘 살아있고 또 입체감이 이제 투박한 입체감을 넣고 반대로 이제 화면에서는 부드럽고 온하면서도 흩날리는 느낌들이 잘 섞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작가 선생님 놀라운 화력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마테리얼가 지금 저랑 좀 비슷했어요. 저 깜짝 놀라서 안을 보니까 마테리얼가 굉장히 짙더라고요. 작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바탕 물감은 배경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배경 같은 경우는요, 저는요, 바탕 캠퍼스 평면 자체의 색을 전 한 색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색상, 오렌지색만 사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오렌지나 그리고 이제 살짝 그 연한 오렌지 계열 하며 이렇게 중성적인 오렌지 계열을 좀 많이 사용해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안쪽에는 잘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금색을 좀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완에서도 조팝나무 완에서도 금색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서도 금색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의 표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양감이라고 하는 개념 같 질감이나 마테리얼에서 우리 양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네. 여쭤보니까 맞네요. 이게 마테리얼가 깊네요. 지금 그 화면 그 그림에 그걸 자세히 좀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감각적 예술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각적. 예. 근데 상당히 드로잉적인 작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드로잉이라는 거는 요즘 최근 현대 미술에 와서 새롭게 지금 재해석되면서 드로잉이 갖고 있는 순수 예술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뭐 요즘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이런 AI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인간만이 고유하게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알레고리를 알 수 없는 그렇죠. 감각에 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충분히 속에 그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끄집어내는 것을 드로잉적인 작업. 그래서 상당히 필력선을 들어가는 드로잉 작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드로잉에는 이제 힘과 또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각적 힘 같은 것들이 외부에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배경에는 마티에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감각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이 여류 작가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파워 같아요. 그 힘의 내공이 있고 이제 조팝나무의 그 여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섬세한 손길이 완성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에 뭐 헤라클레스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독자들이 안에 그 질감과 양감을 우리가 같이 감상하는. 그 헤라클레스 얘기가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아담한 느낌 나지만은 예. 대작적인 그 필력이 들어가는 큰 그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사이즈는 작을지 몰라도 아주 큰 느낌의 그런 드로잉적인 필력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많이 하셨기 아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터뷰 이 스토리 우리 준비할 때 그 닉네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개념적으로 알레고리로 봐요. 예. 그래서 범주를 지금 정할 수가 없고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점 찍는 이게 대가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팽창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작가 선생님이 수고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또 브레인 아트. 그렇죠. 예. 브레인 아트, 예. 후안 미로상, 오마주상을 받으신 조성인 선생님 작품 그 뉴런이라고 그러죠? 네, 예, 뉴런. 설명 부탁합니다. 이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제 우주, 그다음에 지구,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뇌 속을 볼 때는 뇌 속에 1조 개의 일반 뇌세포와 1000억 개의 뉴런이 합쳐져서 이렇게 단층처럼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을 뇌 속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뇌에 대한 뉴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술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나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에는 주로 이제 먹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베이스는 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미로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 이런 이제 원색적인 거를 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날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느낌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시도를 이제 저는 이제 인간의 뇌 속을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작품 표현을 한 겁니다. 일단은 우리 작가 선생님이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상당히 예, 지금 김서윤 선생님 아까 말씀 나올 때 지금 현대 우리 작가들이 그림은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질지 몰라도 그 자체가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발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예술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에서 나온 예술적 작업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에 대한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또는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그 예술가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가지고 아마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 자체도 서양의 합리주의라든가 과학적인 어떤 원리 방식의 사고인데요. 그거를 동양적으로 우리적인 감각으로 풀어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먹선을 좀 많이 쓰고 또 먹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떤 질성 같은 부분을 많이 넣어가지고 융합시켜가지고 좀 만들어내보자 했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만든 다른 그 매체나 질감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좀 들어가고 또 먹을 내기 위해서 자연 소재가 들어가면서 숯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자연미적인 어떤 부분도 매체 속에 들어있는데요.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그 결합적인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부분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걸 순치시킨다면은 이제 우리가 단어를 그러니까 상학과 하학의 경계, 형이 상학과 하학의 경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조금 그 무장해제를 시켜서 이게 뇌일 뿐더러 우리 몸의 일부이다. 그런 이제 상상의 작품이란 말이죠. 물론 미시적인 현미경으로 추론은 하지만 접근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번 숨죽여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2000년도부터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원래 인문학이 한번 꺾여서 투자가 못 받았던 분야가 인문학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또는 이런 AI 출연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과학적에서 많은 투자가 들어오면서 인문학에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인간 사고방식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됐을 때
뉴런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 분야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을 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 선생님 자체도 상당히 또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난 브레인 아트다. 근데 이것이 뭐냐? 브레인을 다루는 것이어서 내가 자부심이 있고 브레인 아트가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브레인이 아니어도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아마 손을 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브레인 쪽에 예술적 감성이 이제 닿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히 이제 저는 저 관장님 어떤 시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보니까 영계니 육계니 동양적 얘기거든요. 네.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인데 영과 육계의 전달의 뉴런의 과정, 이 아주 객관적인 사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도 형이사학과 그렇죠. 형이학의 그렇죠. 중계. 예. 근데 중간 계열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또 보거든요. 이제 없는 것은 4차원적인 그 무엇인가인데 일단 차원계가 달라지게 되면 그 안에서는 더 다른 차원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차원은 5차, 6차 이렇게 그 층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우리 작품 설명이 될까요? 예. 근황을 한번 좀 그렇죠. 이제 예. 자, 이게 재밌는데요. 그 앞으로 그 앞으로보다 최근 근황을 좀 한번 더 최근 근황.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K아트 미술상에 김세윤 작가 선생님 최근 근황 뭐 비밀스러운 게 있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비밀스러운 거는 없고요. 네.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재밌고 없고요. 제가 요즘에 그 온라인 전시를 기획 전에 하는 거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12월 말까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조금 그 캠퍼스 형태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던 찰나에 그 부채전을 하게 됐어요. 저와 조금 다른 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서양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라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전도 하시고 네. 12월 말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재미있게 재밌는. 부채전도 하시고 어떻습니까? 부럽네요. 부채전이면 바람을 일으키는 전인데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람을 이 풍력전이 되겠네요. 아, 사실은 그 인도 철학의 이제 바타라 그러잖아요. 네. 예, 바람 신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바타라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다르지만 그 자갈량이 꼭 붙여야 됩니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또 향수가 있는 게 학생 미술에서 한 20년 전에 한국이 아직 전통적인 거에 대한 다루는 테마가 없어서 제가 전통에 관한 학생 창작 미술 전시를 꾸준히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부채전, 도자기전, 탑전 해가지고 시도를 그 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참 감회가 있는 전시입니다. 이거. 한문으로 이렇게 부채선자를 쓰면 얼마나 그 경외시하고 부채가 그러한가 담론이 참. 근데 또 온라인 작품전 하니까 이거 좀 소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아, 이거 지금 올라온 전시는요. 네. 지금 현재 그 한국미술진흥원에서 기획전과 스타전을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하시면서 하게 된 작품들을 이제 모집한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진행이 한 반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요. 반개월 정도 되었고요. 월초부터 시작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반개월 진행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클릭이 많이 되는 작가들은 스타. 아, 저도 눌러야 되겠네. 그래서 스타 작가가 아니, 우리 몰아줍시다. 스타 작가 나오고. 네, 아, 재밌네, 그런 이제 이거. 기회를 주기도 하는. 여기는 그런 어떻게 전시입니다. 들어가요? 아,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작품을 참여 내시면. 방법이요. 아. 그리고 이제 음. 지금 부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이제 전통 미술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은 없었죠. 저는 이제 현대적인 이제 서양화를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동판이니 뭐 이런 약간 조각상이 들어간 그런 조소적인 그런 면을 좀 선호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이제 동판 쪽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이제 힘들고 하니까 동판은 낮지만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들 조소니, 조각이니, 뭐 예, 서각이니 하면서 이제 민화, 한국화 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양화 부문으로 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또 동판이나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조소 쪽이라든가 뭐 해서 또 그쪽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멋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창의성 자체가 통합 정신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 않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피카소의 사실상 가장 큰 작품은 오브제인데 그 중에 도자 작품 아니겠어요? 지금 가장 그 열광하고 있는 게 또 조각도 하셨고 판화도 하셨고 그러니까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사실 저렇게 조용하시지만 넘나드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너무 감사하네요. 야, 멋있는 이야기. 아니, 우리 관장님 좋아하시는. 네. 아까 부채 얘기가 나도 부채. 나도 부채. 욕심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관장님이. 실험 뭐 놓치지 않는 분이니까. 자, 우리 이제 브레인 아트. 브레인 아트.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파란 곳이 시골이라 이제 바닷가에서 살면서 요즘 말하면 설치 미술 있잖아요. 네. 시각적인 그 설치 미술은 자연 속에서 이제 행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휴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게 바닷가에 온다든가 뭐 실로 날린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미술 분야인지도 몰랐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과 같이 실험을 하면서 그런 좀 자연 속에서 이제 얻었던 저의 이제 그런 예술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창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생겨서 좀 제가 이제 사물을 볼 때 상당히 좀 다른 사람보다 깊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품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깊게 또 예리하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계속해서 화실에서 지금 뭐 자고 뭐 날새기 작업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이제 가을쯤에 이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지금 이제 전시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이 브레인 쪽은 더 이제 더 밀도 있게 또 좀 체계적으로 동서양을 이제 융복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 소년이 바다를 보고 난 이미 퍼포먼스 작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멋있네요. 예, 그리고 어떤 작은 섬마을에 소년이 하나 살았는데 그 바다 건너를 동경해서 결국 나는 언제 저렇게 무틀 가보고 무틀 꿈꿨는데 김한기 선생님이 그렇게 되시지 않았죠. 그렇죠. 결국은 세계적인 작가 또 되셨고 또 그 안에 이제 뭐 유럽도 가보게 되는 경험이 있고 근데 또 더군다나 고무적인 거는 그분이 이제 52 정도의 젊은 나이도 불구하고 홍대 미래학장을 다 모든 거를 다 버려버리고 놓고 갔죠? 백의종군으로 이제 가서 처음에 이제 고난의 시기도 많으셨고 그래서 아무튼 그 소년의 바닷가에 휴지를 날리던 소년이 이제 내년에 이제 유엔 본부 쪽에 가서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이제 그 히스토리가 아트의 히스토리가 써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뒷부분은 제가 이제 몇 번 여기 전시를 해봐서 기획도 내가 했고 이런 부분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1층 로비에서 할 수도 있고 지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텔레비에 나오는 게 지하에 있어요. 근데 지하가 아닙니다 거기는. 근데 1층 로비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앞쪽에 우리 문화관이 있는데 너무 훌륭해요.
그 론칭하면 그 해줘요. 문화관 전시를 네. 론칭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요 퍼포먼스는 우리 이승근 관장님이 좋아하시는 영역입니다. 아, 예. 저 양반도 그러니까 어떤 메디테이션에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색하고 사유하고 통찰하고 거꾸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트를 이미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완성돼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였을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선험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술 분야가 우리 작가들이 미쳐야 산다가 우리 안전한 이런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모습은 정치 않으신데 네. 정신 세계는 이미 유체 이탈했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자기가 앉으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두 분에 대해서 우리 경의해봐.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전시 실험하고 있으며 내가 부채까지 한다 충격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질세라 난 유해무을 전시 준비하고 있고 재밌죠? 경쟁하듯이 관장님이 총평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아무튼 뭐 우리 그 독자분들께서 금방 또 보셨듯이 우리 작가들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 진행하는 이유가 작가들이 그냥 아뜰리에서 작품이 나오고 또 우리는 감상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그러한 그 표피적인 것보다 저 작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그렇죠. 되는가를 내심 조금 그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정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작품의 속에 들어있는 내공을 봄으로써 그 감동은 전이가 돼서 감상자에게도 더 좋은 문화적인 어떤 그 효과, 그 마음의 어떤 공감이 만들어지리라 보고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전파하는 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참 우리 관장님이 재미있는 이 코너를 꼭 만드셔 하나씩. 네. 두 번째죠. 나의 창의적인 인물 소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혹스럽지만 우리 당혹스럽지 않죠. 이미 오마주상이 나갔으니까.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제 궁금한 거야. 김서연 선생님 어떤 창의적인 인물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늘 교과서에 나오던 르누아르나 이런 화가들을 좀 동경해 왔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제가 미술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도 르누아르 작품들을 전 작품을 소개하는 이제 전시장에도 가서 제가 관람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전공하면서는 호크니 작품에 대한 이제 선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크니 전시장을 또 그렇게 쫓아다녔죠. 그리고 또 그분이 연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작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쫓아다니면서 보고 했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는 물론 화가에게 있어서는 색채가 참 중요해요. 색채가 일단 평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나 이제 이런 구성적인 면이 이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일단 색채를 표현하고 색채를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색깔을 찾는 게 작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보여져요. 그래서 그 색깔을 저도 지금 찾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마법사잖아요. 그 옐로우나 뭐 레드나 뭐 오렌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담아내고자 좀 시도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옐로우나 이제 레드나 이런 색깔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품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았고요. 워낙에 이제 르누아르는 대작가시잖아요. 세계적인 작가시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건 참 어렵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진 작가며 그리고 또 기획도 하고 이제 화가 활동도 하시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장르를 넘나들고 하신 거라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좀 저도 다양성을 띠고 후쿠니와 같이 좀 여러 가지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후쿠니 작품을 좋아하지만 그분 작품을 따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따라하면 그냥 모방인 거죠. 모방은 저에겐 지금 모방은 전 싫어하거든요. 어떤 대작가라도 저는 그분 작품을 따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색채나 이런 창법 같은 것들은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창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색채의 개발, 색채 개발, 나만의 색채 개발도 중요하고 형태나 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청룡자 화백처럼, 제가 또 청룡자 화백을 또 뒤늦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청룡자 화백 같이 본인의 영혼을 담아낸 화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창의적인 화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은 아니 이렇게 명쾌하게 자기를 일목요연하게 저 보기 드문 오늘 그 얀자리가 관장님. 예. 뭐 김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닉네임이 이제 뭐 옐로우 김소연, 또 뭐 추상의 감성 김소연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색채를 탐닉하고 색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어떤 그쪽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좀 딱 알겠네요. 그럼으로써 기존의 색채를 통해서 일각을 이뤘던 르누아르라든가 호크니, 또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또 청정단 선생님까지 딱 말씀하시면서 나는 색채를 통해서 영문의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정확하네요. 일단 빛으로 독자들을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고 그다음에 형태와 형식을, 그게 이제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친절하신 화가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감동을 먼저 요구하는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를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짧지만은 마지막에 살짝 청정자 얘기도 하고 우리를 약간 긴장시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들었다 놨다는 안 했어요. 들었다 놨어요. 들었다 놨어요. 르누아르로 하다가 청정자로 팍 빠지면서 들었다 놨어요. 한때 그러나 그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방점을 찍어주셨네요. 자, 조 선생님도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자, 브레인 아트의 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동양화를 먼저 시작을 했고 새 동양화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많은 이제 수업과 공부를 했지만은 서양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상당히 제가 좀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920년대 칸딘스키의 잠선변 시리즈를 보면서 추상미술의 아버지인 칸딘스키에 대한 그런 좀 열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후안 미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원색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는 정말 추상 쪽에서는 칸딘스키나 후안 미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가 중에 세계적인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동경도 하면서도 내 또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양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천일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림에 대한 이제 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모든 모티브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또 차원의 그런 그림,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을 그린, 남들이 하는 그림, 뭐 남들이 나무를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목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거, 나만이 또 특별하게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저의 스승님이 이제 정신석 스승이 이제 천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이제 20년 이상 수도 생활하면서 성경을 2000독을 읽으면서 그런 이제 그런 스승에 대한 그런 이제 세상의 모든 뭐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질문했을 때 답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나면서 이 모든 이제 세상의 이치야 이런 부분이 많이 풀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일단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고 또 스토리텔링화 돼야 되고 또 사연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맞아졌을 때 그림으로서의 그런 이제 생명력이 오랜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동서양을 두 개를 다 해보면서 또 다른 거기에서 또 나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관장님. 예, 그 김소연 선생님하고는 대조적으로 애당초 이제 그 작품 자체가 옐로우라든가 이제 컬러의 색채감을 보여주는데 우리 그 브레인 아트의 조성희 선생 같은 경우는 무채색 접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먹물이라는 거. 근데 무채색인 먹물을 통해서 뉴런들이 터지는 폭발적으로 터지는 컬러를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무채색을 통한 그 빛의 컬러의 터짐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조용조용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어 속에 폭발하는 그 폭발음들을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채색을 통한 컬러의 폭발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마침 제가 볼 때 상당히 대조적인 두 분이 마침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관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의성에 대한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예술적 몰입을 통한 관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나서의 표현은 자기 다룬 방식의 조성일적 버전의 재구성, 김서일 버전의 재구성이 진행되는데 우리 조성일 선생님은 이제 시지각에서 감각적 자극인 시지각을 통한 작업이 진행되고, 인지적 자극, 예, 인지적 자극의 시지각 작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 김소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자극의 시지각 작업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아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지적인 접근을 진행을 했는데 사고 자체도 상당히 인지적 사고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아까 그래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그렇죠. 중간 계열을 만들어서 찾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가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요 부위를 이제 간디스키 하면 워낙 예,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부위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예컨대 이제 일본의 도자기를 수출하는 포장지에 영향을 받아서 피카소가 또는 각각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형상이 나와요. 미러바지, 그 디자인의 먹선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2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론 부자가 돼요. 이론 재무장을 이제 뭐 존 멀리의 동양화의 원리라든가 그때 당시에 저서의 명자들이거든요. 근데 간디스키는 극히 동양적 사유에 능했다. 상당히 그 동양적 사색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헤르만 헤세처럼 딱. 그러니까 이제 열광하는 거예요. 동양 이 사고가 또한 이제 이 미로의 작품도 동양적 사유가 없이는 그 작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추상미술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부터 해체주의가 나와요. 이런 점이 힘을 가지시고 후원군이에요. 간디스키는 아트브레인에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안 사시는 분이지만 지금 계시면 이 작품을 이해하실 거 평론 쓰실 분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만일에 르누아랑 동시대에 우리 김소연 선생님은 하면 친구 됐을 거예요. 그거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더 나은 부위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김소연 선생님의 빛이
르누아르는 황금빛이죠, 완전히.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또 다르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 금방 두 분 말씀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경험을 축적해서 이제 내재화시키고 마지막에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 예, 이렇게 보물 보입니다. 같은 말씀이시네. 이거 아트 코리아 방송 아니면 못 보죠.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마지막 인사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총장님 마무리해 주죠. 지금 시대에는 소득이 저희가 3만 불이 넘어가는 한국인데 앞으로는 이제 미술적인 것도 양적 질적으로 지금 팽창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의 황금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가별로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한국에도 이제 머지않아 한 5년 안에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좀 많이 배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니어도 또 한국의 어떤 다른 작가들도 그런 작가들이 나와서 또 다른 문화 산업군이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그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세윤 작가 선생님.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계획이 개인전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또 개인전 했지만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인전 작품을 더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이제 거기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만이 또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내 작품을 다질 수 있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내 작품을 어떤 평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슬쩍 흘리셨어요. 개인전 준비하신다고. 정말 기대되죠. 예, 이게 내공이 있으셔서 이번 개인전 2017년도 이후로 기대가 됩니다. 자, 관장님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K아트 프라이즈의 K아트 미술상 김서윤 선생님 오늘 모셨고요. 또 호환미로 오마주상의 브레인아트의 조성일 선생님 오늘 두 분 모셔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작가들의 이제 마음의 창을 열고 사실 그 마음 속에 있는 아뜨리에를 보여주고 우리는 또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또 저렇게 창의적인 생각은 저렇게 하고 경험을 저렇게 또 가지면서 저렇게 작품하고 있구나. 아마 이런 모습 통해서 이 사회가 꾸준히 앞으로 더 창의적인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가들의 이런 작업 활동 자체도 사회에 아마 커다란 큰 또 주춧돌을 하나 놓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